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됐어요.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지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텅 비어 있는 게 견딜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우울증이래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주시면서 꾸준히 드세요. 시간이 약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면 정말 나아질까 싶었거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하는데 힘이 됩니다. 처음엔 혼자 살았어요. 아들이 걱정해서 자주 전화를 했지요.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주말에 갈게요. 그럴 때마다 괜찮다고 했어요. 아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혼자 있으면 자꾸 남편 생각이 났어요. 거실 소파에 앉으면 남편이 옆에 앉아서 신문 보던 모습이 떠오르고 부엌에 서면 남편이 여보, 뭐 먹을까? 하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1년을 보냈어요. 어느 날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 우리가 결정했어요. 엄마 혼자 계시면 너무 걱정돼요. 저희랑 같이 사세요. 아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혼자도 잘 살 수 있어. 하지만 며느리가 제 손을 잡더니 어머님, 저희랑 같이 사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며느리는 참 착한 아이였어요. 결혼한 지 5년째인데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거든요. 명절 때마다 찾아와서 제사 준비도 도와주고 제 생일도 꼬박꼬박 챙겨줬어요. 그런 며느리가 같이 살자고 하니까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젊은 부부가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 불편할 텐데요. 며느라, 너희 둘이 살아야지? 엄마가 끼면 불편해. 그렇게 말했더니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 집이 넓어요. 어머님 방도 따로 있고요.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아들도 엄마, 제발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는데요. 하면서 졸라대더라고요. 결국 저는 아들네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함께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까요? 며느리는 정말 잘해줬어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제 방문을 노크하고 어머님, 주무셨어요? 아침 드세요. 하면서 깨워줬어요. 제가 며느라, 너 회사 가야 하는데 나까지 신경 쓰지 마. 그러면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일찍 일어나는 거 좋아해요. 하면서 웃더라고요. 6개월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매일 아침 제 약을 챙겨줬어요. 어머님, 약 드세요. 하면서 물과 함께 약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저는 고맙다고 하면서 약을 먹었지요. 며느리가 퇴근하면 따뜻한 죽도 끓여주고 과일도 깎아주고요. 며느라, 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그렇게 말하면 며느리는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거예요. 하면서 웃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약 맛이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원래 제가 먹던 약은 조금 쓴맛이 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약이 더 씁쓸하고 혀가 마비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제 느낌이 예민해진 건가 싶었어요. 우울증 때문에 감각이 둔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건가 싶었지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 느낌이 계속됐어요. 약을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해지고 하루 종일 졸음이 쏟아지더라고요. 이상하네.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혼자 중얼거렸어요. 거울을 보니까 눈 밑에 다크서클도 생겼더라고요. 잠을 많이 자는데도 왜 피곤한지 모르겠었어요. 그날 밤 잠을 자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요. 남편이 나타나서 여보, 조심해. 그러는 거예요. 뭘 조심해? 물었더니 남편이 손가락으로 뭔가를 가리키더라고요. 그쪽을 보니까 약병이 보였어요.
깜짝 놀라 깨어났는데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였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또 약을 가져왔어요. 어머님, 약 드세요. 며느리 얼굴을 가만히 쳐다봤어요. 뭔가 불안한 표정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며느라, 이 약 맛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써?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며느리가 잠깐 당황하는 것 같더니 어머님, 약은 원래 쓴 거예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날부터 며느리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며느리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나를 해치려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밤에 잠을 자다가도 문득 깨어나서 며느리 방 쪽을 쳐다보곤 했지요. 며느리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올 때마다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이 또 지났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는데 며느리가 제 약을 탁자에 올려놓는 걸 봤어요. 어머님, 식사 후에 약 드세요.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왜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더라고요. 천둥 소리가 너무 커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며느리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조용히 다가가서 봤더니 약봉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역시 뭔가 있구나 싶었지요. 하지만 제가 나타나면 며느리가 숨길 테니까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며느리가 왜 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을까? 혹시 약을 바꿔치기 하는 건 아닐까? 남편 꿈도 그렇고 약 맛도 이상하고 이제 며느리가 한밤중에 약을 만지작거리는 걸 봤으니 이건 뭔가 있는 게 분명했어요. 다음 날 며느리가 출근하고 나서 서랍을 뒤졌어요. 며느리 방 서랍, 부엌 서랍, 거실 서랍까지요. 혹시 뭔가 숨겨놓은 게 있지 않을까 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부엌 찬장 깊숙한 곳에서 약봉지를 발견했어요. 제가 먹는 약이랑 비슷하게 생긴 약이었는데 이름이 달랐어요. 졸피뎀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뭔지 몰라서 핸드폰으로 검색해 봤어요. 수면 유도제래요. 진정제 성분이 들어있다고요. 며느리가 내 약을 바꿔치기 했구나. 나를 잠재우려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 며느리가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걸까? 혹시 내가 잠든 사이에 뭔가를 하려는 건 아닐까?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창가에 놓인 난초가 보이더라고요. 며느리가 1년 전에 사온 난초였는데 제가 관리를 안 해서 시들어가고 있었어요. 잎이 누렇게 변하고 줄기도 축 처져 있었지요. 이 난초처럼 나도 시들어가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퇴근하는 시간이 됐어요. 저는 약봉지를 손에 쥐고 거실에서 기다렸지요.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더라고요. 저는 약봉지를 탁자에 내려놓으면서 차갑게 말했어요. 이게 뭐니?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어머님. 너 내 약 바꿔치기 했지? 왜 그런 거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게 수면제잖아. 너 나 잠재우려고 약 바꿔친 거지? 내가 잠든 사이에 뭘 하려고 그랬어? 소리를 질렀어요. 며느리가 울면서 어머님,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하는데 제 귀에 안 들어왔어요. 너 나한테 뭘 하려고 그랬어? 재산, 집, 뭐가 탐나서 이런 짓을 해?
며느리가 고개를 떨구고 울기만 하더라고요. 아들이 그때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너 마누라가 내 약을 바꿔치기 했어.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울면서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 말에 제 화가 더 치밀었어요. 봐, 인정했잖아. 너 정말 나쁜 년이구나. 아들이 저를 말리면서 엄마, 진정하세요. 일단 얘기 들어봐요.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화가 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쾅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가 나를 해치려고 했어. 5년 동안 착한 척했던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창밖을 보니까 비가 오고 있더라고요. 빗소리를 들으면서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당신이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혼자 중얼거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며느리 얼굴 보기가 싫었거든요.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이 밤마다 우시는 거 알아요. 뭐? 어머님이 밤마다 아버님 이름 부르시면서 우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눈이 퉁퉁 부어 계세요. 제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며느리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그래서 약을 바꿔치기 한 거야? 아니에요. 바꿔치기 한 게 아니에요.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이에요. 며느리가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병원 처방전이더라고요. 제가 어머님 담당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어머님이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요. 밤마다 악몽 꾸시고 울음소리가 들린다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면 유도제를 추가로 처방해 주셨어요. 저는 처방전을 받아서 봤어요. 정말 병원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거부하실까 봐요. 나는 괜찮다고 하시면서 약 안 드실까 봐 걱정했어요. 어머님이 매일 밤 우시는 소리 들으면 제 가슴이 너무 아파요.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방 앞을 지나가다가 들었어요. 어머님이 여보, 왜 날 두고 갔어? 혼자 어떻게 살라고 하시면서 우시는 소리요. 제발 잠이라도 푹 주무셨으면 좋겠어서 그랬어요. 아기가 아니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나를 해치려던 게 아니었어요. 나를 걱정해서 내가 잠이라도 푹 자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나는 며느리를 의심하고 나쁜 사람으로 몰았던 거예요. 며느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내 마음을 몰라줬구나.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어머님을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따뜻하더라고요. 그날 밤 며느리 방 앞을 지나가다가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어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더니 며느리가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쓰고 있더라고요. 일기장이었어요. 며느리가 잠든 후에 살며시 방에 들어가서 일기장을 펼쳤어요. 오늘도 어머님이 우셨다. 밤 2시쯤 됐을 때 아버님 이름을 부르시는 소리가 들렸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들어가서 안아드릴까? 아니면 혼자 계시게 할까? 결국 그냥 돌아왔다. 어머님이 혼자 오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아서 내일은 따뜻한 우유라도 끓여드려야지. 어머님이 제발 잘 주무셨으면 좋겠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며느리는 매일 밤 제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참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혼자 있고 싶을까봐 방문을 두드리지도 못하고요. 그런 며느리를 나는 의심하고 나쁘게 몰았던 거예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어머님 약을 바꿔드렸다. 선생님이 처방해주신 수면제를 혹시 어머님이 알아차리실까봐 걱정이다. 하지만 어머님이 잠이라도 푹 주무셔야 건강하실 텐데 제발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머님이 웃으시는 모습을 보고 싶다. 또 다음 페이지. 오늘 어머님한테 들켰다. 약 바꾼 걸 아신 것 같다. 어머님이 저를 의심하시는 눈빛으로 쳐다보셨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 제가 잘못했다.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다. 어머님한테 어떻게 설명드려야 하지? 제 진심이 전해질까? 어머님이 저를 미워하시면 어떡하지? 일기장을 덮었어요. 며느리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잠든 얼굴이 평화로워 보이면서도 어딘가 지쳐 보였어요. 제 눈물이 며느리 베개에 똑 떨어졌어요. 미안하다. 며느라, 정말 미안하다. 며느리가 눈을 떴어요. 깜짝 놀라면서 어머님? 이러더라고요. 저는 며느리를 꼭 안았어요. 고맙다. 내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나는 너를 의심했어. 정말 미안하다. 며느리도 저를 안으면서 울었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이해해요. 그날 밤 며느리랑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얼마나 남편을 그리워하는지, 밤마다 얼마나 외로운지요. 며느리도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힘들 때도 있지만 어머님이 행복하시면 자기도 행복하다고요. 어머님, 저도 어머니 잃었어요. 어머님 보면 우리 어머니 생각나요. 그래서 더 잘해드리고 싶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거실 창가에 놓인 난초를 봤어요. 시들어가던 난초였는데 며느리가 어머님, 이 난초 버릴까요? 했더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다시 살려보자. 정성껏 물 주고 돌봐주면 새순이 날 거야. 며느리가 웃으면서 그럼 제가 매일 물 줄게요. 이러더라고요. 우리 같이 돌보자. 그렇게 말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비가 그쳤어요. 하늘이 정말 맑더라고요. 창문을 열고 공기를 마시는데 며느리가 어머님, 보세요. 하면서 난초를 가리키는 거예요. 시든 난초 줄기에서 작은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며느라, 봐. 새순이 났어. 어머님, 정말 신기해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도 덩달아 웃음이 났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돌봐줘서 그래. 사람도 마찬가지야. 서로 돌봐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꼭 말씀해 주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그래, 알았어. 너도 힘들면 엄마한테 말해. 우리 이제 숨기지 말자. 네, 어머님. 그날 밤 약을 먹을 시간이 됐어요. 며느리가 물과 함께 약을 가져왔어요. 이번엔 거부하지 않았어요. 고맙다, 며느라. 천만에요, 어머님. 푹 주무세요. 며느리가 문을 닫고 나가려는데 제가 불렀어요. 며느라, 네, 어머님. 사랑한다. 며느리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어요. 저도 사랑해요, 어머님.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남편 꿈을 꿨는데 이번엔 무섭지 않았어요. 남편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여보, 이제 괜찮아. 며느리가 잘 돌봐줄 거야. 나는 이제 편히 쉴 수 있어. 당신도 이제 나를 보내줘.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천천히 사라졌어요. 아침에 눈을 떴어요. 상쾌한 기분이었어요. 오랜만에 악몽 없이 푹 잔 것 같았거든요. 거실로 나갔더니 며느리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응,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 다행이에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창가에 난초를 봤어요. 어제보다 새순이 더 자란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물을 주더니 어머님, 이 난초 정말 생명력이 강한가 봐요. 다시 살아났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둘이 함께 돌봐줬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끄러워요. 며느리를 그렇게 의심했던 제가요. 며느리는 저를 해치려던 게 아니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걱정해서 그런 거였지요.
그런데 나는 며느리의 마음을 몰라주고 의심만 했던 거예요. 요즘은 며느리랑 정말 친해졌어요. 함께 시장도 가고 산책도 하고요. 며느리가 힘든 일 있으면 저한테 털어놓고 저도 외로울 때면 며느리한테 말해요. 서로 의지하면서 살고 있지요. 창가의 난초는 이제 꽃까지 피웠어요. 하얀 꽃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며느리가 어머님, 우리가 함께 살린 거예요. 하면서 웃었어요. 그래, 우리가 함께 살린 거야.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어느 날 며느리가 물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생각 많이 나세요? 응, 아직도 많이 나. 근데 예전처럼 슬프진 않아. 이제는 고마운 마음이 더 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가 날 며느리한테 맡기고 간 거야. 너라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지.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제가 평생 잘 모실게요. 며느라, 고맙다. 정말 고마워. 우리는 그렇게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저녁에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엄마, 오늘 기분 좋아 보이세요? 그래? 그런가? 네,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세요. 아들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며느리가 잘 모셔드려서 그래. 며느리가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아들이랑 며느리랑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며느리가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도 얘기해주고 아들도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이렇게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는 게 가족이지? 그날 밤 며느리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오늘 어머님이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다.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된 것 같다. 어머님이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다 행복하다. 앞으로도 어머님을 잘 모셔야지. 저도 그날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 며느리한테 고맙다고 말했다. 내 곁에 이런 며느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남편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기뻐할 것 같다.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니까. 한 달이 지났어요. 난초의 꽃이 더 피었어요. 하얀 꽃이어서 송이가 활짝 피어서 거실을 환하게 만들었어요. 며느리가 어머님, 이 꽃 정말 예쁘죠? 하면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래, 정말 예쁘다. 우리가 정성껏 돌봐줘서 이렇게 예쁘게 피었어.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며느리가 출근 준비를 하다가 제 방으로 왔어요. 어머님, 오늘 회사 일찍 끝나면 같이 백화점 갈까요? 어머님, 옷 좀 사드리고 싶어요. 아이고, 괜찮아. 엄마는 입을 옷 많아. 아니에요. 요즘 어머님이 많이 밝아지셨는데 옷도 밝은 걸로 입으셔야죠. 며느리 말이 맞았어요. 요즘 제 옷장을 보면 검은색이나 회색 옷만 가득했거든요. 남편 잃고 나서 밝은 옷을 입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 그럼 같이 가자.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랑 백화점에 갔어요. 며느리가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를 골라줬어요. 어머님, 이거 어때요? 정말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저는 거울을 봤어요. 오랜만에 밝은 옷을 입으니까 제 얼굴도 밝아 보이더라고요. 며느라, 이거 예쁘다. 그죠? 제가 고른 거예요. 옷을 사고 나와서 카페에 들어갔어요. 며느리가 커피를 주문하면서 어머님, 케이크도 드실래요? 물었어요. 그래, 먹자.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어요. 밖을 보니까 저녁 노을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며느라, 저 노을 좀 봐. 와, 정말 예쁘네요. 그치? 오랜만에 이렇게 예쁜 노을 보는 것 같아.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앞으로 이런 예쁜 것들 많이 같이 봐요. 그래, 그러자. 집에 돌아와서 새로 산 옷을 입어봤어요. 거울을 보니까 제가 달라 보였어요. 밝은 옷을 입으니까 제 표정도 밝아 보이더라고요. 며느리가 어머님, 정말 예쁘세요.
하면서 사진을 찍어줬어요. 며느라, 고맙다. 내가 골라줘서. 그날 밤 남편 사진을 꺼내봤어요. 오랜만에 보는 남편 얼굴이었어요. 여보, 나 이제 괜찮아. 며느리가 잘 돌봐줘. 당신이 걱정했던 것처럼 혼자가 아니야. 며느리가 있어. 남편 사진에 대고 말했어요. 요즘은 밤에 잠도 잘 와요. 악몽도 안 꾸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상쾌해요. 며느리가 준 약 덕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며느리의 사랑 덕분인 것 같아요.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아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창가의 난초는 지금도 꽃을 피우고 있어요. 시들어가던 난초가 이렇게 다시 살아난 것처럼 제 삶도 다시 살아났어요. 며느리 덕분에요. 며느리가 포기하지 않고 저를 돌봐준 덕분이에요. 지금 제 곁에는 며느리가 있어요. 저를 사랑하고 저를 걱정해주는 며느리가요. 그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남편이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다면 이 며느리를 보내준 것에 대해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